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급격한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기준금리가 경기 침체를 결국 불러올 것이라며 조줄론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당분간 고금리 유증에 대한 이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 연설이 나온 이후에 그 여파가 아주 엄청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 또 뭐 부동산 시장 등 이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뉴욕 증시는 그 금요일 오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빠졌고요. 또 어제 월요일 또 오늘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도 모두 일제히 급락세를 보여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거의 뭐 쇼크라고 볼 수 있죠. 쇼크로 아주 급락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많은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뭐 한마디로 패닉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 연설은 그 전의 연설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았는데 금융시장의 패닉까지 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8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발언이었고요. 잭슨홀 미팅이란 게 이제 연례 행사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행사인데 거기서의 또 잭슨홀 미팅이 사흘 동안에 걸쳐서 열리는데 그중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8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그런 연설이었죠.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결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끝낸 그런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그만큼 비중 있는 그 미팅이고 연준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 의장들이 보통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할 때는 통상 그래도 한 20여 분 정도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뭐 그보다 더 길게 하신 분도 있고 좀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한 20여 분 했는데 8분이니까 한 3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역사상 그 역대 연준 의장 연설 중에 가장 짧았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말만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짧았던 8분 연설에서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 언제쯤 인하할지 뭐 이런 두 가지였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고강도 금리 인상을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빅스텝으로 시작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밟았는데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높은 기준금리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뭐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 조만간 기준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그 기대를 다 무산시켰죠. 그래서 핵심 사안인 두 가지, 금리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도 높게 올릴 것인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낮출 것인지,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모두 결국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제롬 파월 쇼크 속에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럼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달래주는 안심시키는 좀 발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 직전에 지표들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 등이 그래도 연준이 바라는 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 강조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다. 이게 뭐 결국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이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았고 그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 2%대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까지는 지금의 이런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일시적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감수해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라고까지는 아니고 뭐 경기 위축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만 어찌 됐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수해달라. 빨리 끌어내리고 이 같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걸 또 속도 조절하고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갈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힘들 때 좀 세게 힘들게 해서 물가를 끌어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조절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기왕에 힘드니까 지금 힘들 때 끝까지 가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은 당연한 것을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뭐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낮춘다거나 또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뭐 동결을 한다거나 내린다거나 이런 발언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물가가 8.5%예요. 미국 물가가. 기준금리는 2.25%에서 2.5%입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더 높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뭐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금리는 이제 이론적인 이상적인 수준의 금리죠. 그래서 정확히 몇 %다 이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것은 그 범위, 레인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지금 한 2.5% 정도 되는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Neutral Interest Rate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의 근접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랑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지금 접근을 했지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제롬 파월 의장은 여기서 스탑할 수 없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7월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로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그 전달보다는 내려간 거지만 그래도 높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2.25%에서 2.5% 사이와 8.5%의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는 중립금리보다도 더 높은 기준금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뭐 동결시킨다거나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다거나 이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속도 조절로는 굉장히 한가한 생각이다.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거나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이번에 한 그 발언 그대로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는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까지 리액션을 하는 건 좀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난번 발표는. 네, 그래서 결국 기준금리를 계속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차피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안 좋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가는 게 낫다. 다 가고 나서 그때 가서 편하게 쉬자.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지금 4%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4%까지 올린다고 제롬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한 4%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이기 때문에 앞으로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죠. 4%까지 간다는 거. 네, 그러면 FOMC가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과 11월, 12월 3번 남았는데 그러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3번 연속 가면 1.5%포인트 오르는 거고요. 1.75%포인트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한 번 가고 나머지 2번은 이제 0.5%포인트 빅스텝 2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측되는 대로 뭐 4%까지 올린다고 그런다면 남은 3번도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0.25% 올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이렇게 계속 폭락하고 있는 이유도 앞으로 올해 남은 3번의 FOMC도 최소한 빅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겠구나. 이런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워싱턴 정치권 학계 등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 CNN에 출연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아주 강도 높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뭐 이분은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고 지금 워싱턴 정치권 진보파의 수장이자 정치 거물이죠. 이분이 그 또 경제통입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이 미국 경제를 제롬 파월이 침체에 빠뜨릴까 걱정된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워런 상원의원은 예전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왔고 특히 지난 3월에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임 투표를 할 때 유일하게 반대표가 한 표 나왔는데 바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롬 파월을 못 믿겠다.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또 미국 경제를 제대로 끌고 갈지 나는 굉장히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펜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 그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 지금 우려 속에 놓여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폭으로 1%포인트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5%에서 2.5% 사이가 기준금리인데 여기서 한 1%만 더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올리면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와튼 스쿨의 그 교수 제러미 시걸 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를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3.25%에서 3.5% 사이죠. 그 정도가 적정하다. 이게 지금 그 제러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까지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런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좀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러미 시걸 교수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연준이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나 제러미 시걸 교수 같은 유력한 인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또 반대를 지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8.5%나 지금 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1% 한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좀 의문점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제레미 시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미 꺾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꺾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긴축을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근원 인플레이션에서 주거 비용이 대략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이 주거 비용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꺾여들고 있다. 주택 가격이 지금 위축되고 있고 최근에 좀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강공을 펼 이유가 없다. 너무 강공을 피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서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레미 시걸 교수는 제롬 파월 의장에게 그런 조언까지 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만 너무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마라. 너무 들여다보지 마라.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보면서 판단을 좀 더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 다양한 어떤 소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주장이나 지적 비판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답을 할런지 이제 아마 다음 주면 그 8월 고용 지표 나올 것이고 줄줄이 이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 지표 결과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